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sek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예, 이번에는 YTN 라디오 뉴스룸 연결해서 이윤지 아나운서로부터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출발 새아침 월드뉴스 이윤지입니다. 예, 중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크창 총리 만났죠. 어떤 방안을 논의했다고 나왔습니까? 네,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한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어제 중국 시진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와 잇따라 만나 중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과 양국 간 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자본 유치 등을 위해서 사상 최대인 150명의 사절단을 대동한 캐머런 총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 총리와 회담을 하고 고속철, 원자력 발전, 금융 분야에서 양국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는데요. 리 총리와 캐머런 총리는 회담 후에 양국 간 투자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또 중국 가스 발전을 위한 공동협약 등 양국 간 투자, 금융, 사법, 문화, 위생 분야 10여 개의 협약 서명을 지켜봤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회담 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리 총리에게 중국 EU 자유무역협정에 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혀서 이번 회동에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EU의 일부 국가는 값싼 중국산 제품이 밀려들 것을 우려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어제 미국 뉴스 헤드라인은 뉴욕 열차 탈선 사고였는데 최초의 4명이 사망했다고 했는데 그중에 한국인이 1명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브롱크에서 현지 시간 1일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로 한국인 1명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 총영사관과 외교부는 열차 탈선 사고로 사망한 4명 가운데 1명이 한국인 여성 안기숙 씨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뉴욕 인근의 한 요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사고 당일 일하고 있었으며 사고 당일 새벽 근무를 마치고 퀸즈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열차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안 씨는 취업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고 영주권을 기다려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총영사관은 현재까지 안 씨 이외에 이번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본 한국인은 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뉴욕시 관계당국 등을 통해 한국인 피해자가 더 있는지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사고 원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는데요. 급커브 구간의 과속과 브레이크 이상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우리 상공에 중국 미세먼지가 뒤덮여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중국 상하이 경우 스모그로 초미세먼지가 기준치의 10배나 이르렀다면서요? 네, 중국 상하이의 초미세먼지 정도가 2일 기준치의 10배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스모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상하이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상하이의 공기질 지수는 303을 기록해서 대기오염 수준 최고 등급인 6급 기준치 300을 넘어섰습니다. 주요 대기오염 물질인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 농도는 이날 오전 4시 세제곱미터당 280mg 이상으로 치솟았다가 오전 10시 이후에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날 보인 수치는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인 세제곱미터당 25mg에 10배가 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하이 당국은 전날 오후 7시부터 대기오염 경보를 내리고 어린이와 노인, 또 심장폐 질환자 등은 가능한 실내에 머무를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신화통신은 전날 대기질 악화에도 상하이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면서 일부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대회에 참가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건강뉴스 하나만 듣죠. 애완견이 노인의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죠? 네,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개와 함께하는 시간이 혈압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 연구팀은 독립적으로 살고 있고 또 약간 혈압이 높은 50세 이상 애완견 주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는데요. 참가자 중 대다수는 혈압을 낮추는 약을 포함해서 1차적인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애완견 주인이 작은 장치를 달고 일상생활을 하도록 해서 20분마다 자동으로 혈압을 측정했는데요. 3개월 연구 기간 동안 사흘에 걸쳐 혈압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애완견이 있을 경우 생활을 할 때 최고 혈압과 최소 혈압을 유의하게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구팀은 애완견이 고혈압 환자의 혈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밝혔다면서 일반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동물이 수행하는 치료적인 역할을 더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제 아침 월드뉴스 이윤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였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안개와 연무가 낮게 들이온 출근길입니다. 다른 때보다 안전운전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과천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길 과천대로 상황은 아직은 큰 정체는 없습니다. 이어지는 동작대로가 이수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도 이수역에서 경문고등학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분당 내곡 간 고속화도로는 내곡 쪽으로 신구대학 식물원 입구에서 내곡 나들목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용인 서울간 고속도로 심곡터널에서 헐릉나들목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가 청담 쪽으로 복정교차로에서 탄천 1교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경인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만 부평에서 서인천 구간 5km 정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통일로 이용해서 도심 쪽으로 이동하는 길 연신내역에서 동명여고까지 밀리고 있고요. 홍제 삼거리에서 무학동 주민센터 구간 밀려서 가고 있습니다. 동서문로가 기름교에서 회화동 교차로 구간 어렵고요. 도봉로 삼양동 입구에서 기름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강현우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미국 증시 또 조정받았죠. 이 계속된 그 상승세 부담으로 소폭 하락했다는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에도 최근 상승에 따른 관망 분위기가 퍼져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77.64포인트 0.48% 내린 16,008.77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은 0.27% 낮은 1800.90을, 나스닥은 0.36% 빠진 4045.26을 각각 나타냈습니다. 최근 8주째 이어진 상승세에 아울러 추수감사절 연휴 소매 실적이 저조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분석업체들에 따르면 이번 추수감사절 당일과 블랙 프라이데이의 오프라인 매출이 작년보다 2.3% 증가한 123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입니다. 예, 올 들어 9월 이 3분기까지 상장사 실적이 전부 나왔죠. 이 코스피 상장사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소폭 늘었는데 오히려 순이익은 줄었군요. 예,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 495개의 3분기 누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순이익은 총 57조 1,863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 6,374억 원 2.7% 줄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1,368조 원으로 2.1%, 영업이익은 83조 원으로 5% 늘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621곳은 매출이 10.7%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8%, 순이익은 10.7%나 줄었습니다. 1,100원대 이상이던 원달러 환율이 9월 말 1,070원대로 급락하면서 수출기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진 탓이 컸다고 거래소는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는데요. 조선이나 화학, 철강 등 자본재 산업이 최악의 국면은 벗어났지만 아직 실적으로 나타나기엔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조선 그 화학 같은 그 부분은 올 4분기가 턴어라운드해서 이제 실적이 나아진다고 하니까 지켜보기로 해야 되겠군요. 예. 어제 우리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를 받는 점포가 처음으로 등장했다면서요. 네, 미국이나 중국에선 이미 비트코인을 현금처럼 받는 업체가 수만 곳에 달하지만 국내에선 그동안 단순 투자 목적으로만 활용될 뿐 현물 거래에서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파리바게트 인천시청역점은 지난 1일부터 현금 대신 비트코인으로 물건값을 받고 있습니다. 매장에는 비트코인 사용처라는 표지를 붙였고요. 자체적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돕는 전용 태블릿 PC 애플리케이션도 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물건값이 10,000원이라면 전용 앱을 이용해 10,000원이 몇 비트코인인지 확인합니다. 어제 시세는 10,000원이 0.008 비트코인이었는데요. 그러면 한국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빌에서 0.008 비트코인을 산 다음 가게에서 이체하면 됩니다. 온라인 게임 같은 데서 쓰는 사이버머니를 실생활에서 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예, 이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계속 확장되는 거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 3월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보도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앙은행에 대한 불신이 가상화폐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앙은행이나 금융회사 등 전통적인 금융 이해관계자 없이 발행과 유통이 가능한 비트코인의 성격을 주목한 겁니다. 비트코인의 투기적 성격에만 관심을 갖는 국내 금융정책 당국의 시각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환전 부담이 없다는 게 큰 매력입니다. 중국의 한 온라인 쇼핑몰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을 받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환전할 필요도 없고 카드 수수료도 낼 필요 없이 비트코인을 사서 결제하면 됩니다.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는 직구족이 점점 늘어나는 한국에서도 이런 장점 때문에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따라서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도 비트코인의 중요한 강점입니다. 설계 시점부터 2,100만 개만 발행되도록 제한되어 있고요. 최근까지 1,200만 개만 발행돼 앞으로 900만 개 가량만 남았습니다. 올해만 1조 달러가 넘는 돈을 시장에 푼 미국 중앙은행과 비교해서도 신뢰성이 높은 셈입니다. 독일은 이미 합법적인 통화로 인정했고요. 영국은 국가가 관리하는 거래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금융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다자간 지역 자유무역 협정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우리가 TPP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메가 FTX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정부가 이달 안에 기존 12개 참여국과 예비 양자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죠. 예, 기존 12개 나라 간 TPP 협상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 타결되면 한국은 빠르면 2015년에 다른 나라들의 승인을 얻어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TPP 협상에는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협상에 참여하려면 우선 관심을 표명한 다음 기존 참여국과 예비 양자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공식 참여 서면을 하고요. 기존 참여국의 참여 승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중으로 예비 양자협의와 국가 순서를 내부적으로 확정하되 특정 국가를 우선하기보다는 신축적으로 순서를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먼저 오늘부터 6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WTO 강요회의에 예비 양자 협의를 벌입니다. 이어 7일부터 9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TPP 강요회의에서 다시 예비 양자 협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예비 양자 협의에서 기존 참여국이 한국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해서 참여가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참여국들이 내세우는 기본적인 협상 참여 요구 조건을 확인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국회에 보고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강현우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사진. 태평양 전쟁 당시 하와이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던 한인 포로들이 제작한 자유한인보 3호가 국내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자유한인보란 수용소 내에서 포로들의 생활상 등을 담아서 소개했던 일종의 소식지라 할 수 있습니다. 독립기념관과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7호 외에 지금껏 국내에서 확인되지 않았기에 이번 3호의 발견은 그 의미와 가치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일제 강제징병자 3,000여 명의 명단이 실린 명부까지 발견돼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유한인보 발견의 의미와 가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자유한인보를 직접 살펴보신 분이죠. 김도영 독립기념관 책임연구원 연결됐습니다. 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발견된 자유한인보 3호, 이 충청일보 자료실에서 나온 것이라던데 연구원님께서 직접 보신 거죠? 네, 저번 주에 이제 충청일보에서 직접 자유한인보 3호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발견됐냐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이제 자료실을 요새 국가기록원에서 이제 새로 발굴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또 그런 자료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뒤져보던 중에 우연히 발견됐는데 이게 언제 입수되고 언제 한지는
거기서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자유한인보 지금 보존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이제 원본은 아니고, 이제 복사본이니까. 예, 사본이군요. 예. 그래서 원본 복사본 상태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창고에 있어서 그런지. 예. 그러면 옛날에 복사를 했으니까 청사진 형태로 구워져 있던 모양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거에 이제, 그 앞에 이제 1991년이라는, 연필로 쓴 게 있는 거 보면, 아마 1991년에 이제, 어디선가 원본을 복사해왔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추측할 따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최근에 복사가 된 것이고, 비교적 최근에요. 예, 네네,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됐습니다. 예, 원본이 어딘가 있겠군요. 그러면. 네네. 예, 현재까지 발견된 3호, 7호 외에 나머지 1, 2, 4, 5, 6호에 대해서도 이 사본이 존재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3호에 이제 복사본이 있다는 것은 원본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발굴되지 1호부터 6호까지의 원본도 발견될 가능성도 있고 또 국내외에 좀 걸치면 찾을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두 번을 발행한 것이 아니고 많게는 수백 부까지 발행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발굴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 자유한인보에 알려지기로는 한인 포로들이 그 수용소 생활상 등이 담겨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는 에세이도 들어가 있고, 그 소설처럼 풀어쓴 고담, 이런 것도 있고, 세계 뉴스도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요. 살펴보니까 네네네. 어떻습니까? 이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나 구질이 있었습니까? 예, 이제 자유한인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자유한인이죠. 이제 비록 포로지만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자유롭게 한인 포로들끼리 이제 소식을 전하는 소식지, 혹은 또 이제 잡지, 그 한인 포로들 사이에 이제 잡지적 역할을 하니까 그 포로들의 일상을 그 안에 많이 기술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로들의 이제 그런 느낀 감정이라든가 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이제 이탈리아 팀하고 축구 경기를 했는데 5대3으로 패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포로들 생활상을 이 자유한인보에는 많이 싣고 있습니다. 예, 축구 경기도 했구먼요. 네네네. 예. 여기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태평양 지역에서 많은 일본 포로나 예. 대리 포로나 독일 포로나 많이 잡아오는데 그 포로 수용소들이 이제 다 각각 캠프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민족이나 국가별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축구 경기를 통해 가지고 포로들 사이에 이제 오락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 정보도 교환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기존 발견되었던 7호하고는 내용 차이가 있습니까? 네, 7호 같은 경우는 이제 1호에서 7호까지 7호를 보면 이제 종간호라고 써 있습니다. 7호가 종간호라고 네. 표현되어 있군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1호에서 6호까지 발행된 거는 이제 확실하고 그 종간호에는 이제 주 내용이 이제 마지막 이제 포로가 이제 고국으로 이제 귀환하는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국내에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신국가 건설을 할 것인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런 담았고 또 미군에 대한 고마움. 당시 이제 사실상 예. 이분들은 이제 태평양 전선에서 잡혀온 분인데 운이 좋은 분들이거든요. 생존을 해서 미군한테 포로가 돼가지고 또 포로 수용소에서도 비교적 안락한 생활을 한 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정부나 미군 당국에 이제 고마움 그런 것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제 3호에는 이제 자신들의 이제 소식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주로 이제 잡지 스타일로 그런 정보 교환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고 7호는 이제 감사의 호 같은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예, 우리 김도영 책임연구원께서 보시기에 이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하와이 포로의 실상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 구체적으로 연구된 적은 사실은 없었어요. 약 예. 3,000명이 그들이 이제 그 대부분 강제동원으로 끌려간 사람, 일제 말기에 강제동원으로 끌려간 사람들인데 강제동원으로 끌려갔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주목을 받았지만 포로로서의 그 안에서의 수용소에서의 생활이라든가 미군과의 관계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건 잘 몰랐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한인들의 구체적인 그 한인 포로들의 구체적인 그 일상생활이라든가 그런 관계를 알 수 있다는 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고 뭐 물론 이제 강제동원 연구에서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에 그 강제징병자 3,000여 명 명단이 실린 명부도 발견이 됐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한 20년 전에 사실 알려진 자료인데. 이미 알려졌던 자료입니까? 예. 네네. 알려졌던 자료인데, 이제 충청일보에서, 저도 이제 그걸 한 10여 년 전에 그 명단을 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주목을 못 했는데, 충청일보에서 주목한 게 그 명단 속에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그때 10여 년 전에 검토를 할 때는 포로 중에 여성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못하죠. 예. 네네. 전쟁터에서 끌려온 사람들이니까 여성이 있을까? 근데 충청일보에서는 그분들이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그건 조심스럽다. 예.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일본군 내에도 여성이 있다. 왜냐? 간호사 그 예. 당시에는 이제 그 간호부라고 불렀죠. 예. 간호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민간인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태평양 전선에서는 1930년대 일찍 그 섬들에 이제 이민에 가서 살던 한인들이 그 농업 이민으로 살고 있었는데 미군이 점령하면서 예. 그때 포로로 잡혀올 수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여성의 이름이 수십 년 발견된 거는 위안부가 아니라고 또 단정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일본군들은 일본군하고 위안부하고는 어느 전선이나 같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중국 전선이나 동남아 전선이나 태평양 전선이나 그런데 거기 태평양 전선에서 잡혀온 고로의 명단 중에 여성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위안부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주의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제가 충청일보에 얘기했습니다. 이번 자유한인보 3호 독립기념관에 전시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저번 주에 와가지고 충청일보에서는 그걸 이제 사본을 이제 기증한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예. 그래서 저희 기념관에 이제 원본이 있기 때문에 7호 원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시는 이제 7호 원본을 이제 복제해서 사용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복사본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 자료로 이제 제공될 것 같습니다. 자료실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도영 독립기념관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원장 석승환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제 알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을 찾을 때는 의료기관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함께합니다. 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에 4부 이어갑니다. 정미선 아나운서, 국민건강보험 소식 들었나요? 네, 치아 스케일링, 부분 틀니부터 4대 중증 질환의 초음파 검사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소식이요. 네, 또 있죠. 장기 요양 인정 범위 확대로 보다 많은 어르신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누리시게 됐습니다. 저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로 예방부터 치료까지 평생 맞춤형 건강관리도 받을 수 있대요. 더 넓은 혜택, 더 나은 서비스로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인책의 출발사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문화의 현장을 라디오에서 살펴봅니다. 출발 새 아침 문화 포커스. 예, 문화로 읽는 세상, 예, 문화 포커스 시간입니다. 예, 오늘 또 젊은 문화평론가 하재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제가 막장 드라마 논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막장 드라마, 예, 저도 오늘 그 오프닝 멘트에서 막장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막장 드라마라면 이게 그 드라마의 품이나 어떤 우리가 정도를 긋는 드라마 이런 것보다는 말초적 신경에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드라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극을 너무 그렇죠. 강하게 주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드라마에 자극만 있고 또 개연성이 없는 막 나가는, 그런 글자 그대로 막 나가는 전개, 작품성보다는 오로지 쾌락만을 주는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이제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이 최근에 언론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막장 드라마는 어느 드라마였습니까? 얼마 전까지 몇 주 전까지 단연 이른바 제목이 오로라 공주라고 하는 예. 그 임성환 작가의 드라마가 몇 주 전까지는 가장 화제가 됐었다가 또 요즘 들어서는 또 이제 왕관의 식구들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왕관의 식구? 예. 예. 그리고 그 앞에 오로라 공주. 이런 이제 일일 드라마들이죠? 오로라 공주는 일일 드라마고 예. 왕관의 식구들은 주말 드라마. 그 주말 드라마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오로라 공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주목을 받은 것은 그 드라마 진행 중에 갑자기 이제 그 남자 주인공들이 일제히 죽거나 외국 가거나 해서 하차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이게 어떤 주술적인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래서 또 주목을 받았죠. 이 오로라 공주가 이 임성환 작가가 원래 옛날에 우리나라 그 막장 드라마 초창기에 막장 드라마라는 단어도 없었을 당시에 그때 이제 복수 설정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일일 드라마나 주말 드라마가 따뜻한 가족들의 어떤 그 좀 이렇게 이 인간적인 이야기들 그런 거를 보여줬었다면 임성환 작가가 일일 드라마에서 복수의 회오리를 선보이면서 동시에 또 겹사돈 그런 것들을 선보이면서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의 어떤 자극의 강도를 높였었는데 오로라 공주에서는 이제 겹사돈이 사중 겹사돈으로 이쪽 사남매, 저쪽 사남매가 사중으로 엮인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이제 쭉 흘러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쪽에 남자들 삼형제가 호련히 미국으로 간다면서 사라지는 그래서 그때 이제 상당히 화제가 됐었고 남자들 삼형제가 그렇게 사라질 때까지도 배우들 자신이 왜 하차하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하차하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돌발적으로 하차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해서 이것은 정말 막 나가는 전개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화제가 됐었죠. 예, 임성환 작가는 어떻든 보고 또 보고라는 이제 일일 드라마 이후로 계속해서 그 인기 반열에 있었던 작가인데 또 그 드라마 내용이 늘 파격적이다 이래서 이제 논란이 됐죠. 말씀하신 대로 겹사돈 문제는 아주 오래됐고요. 또 주술적인 내용도 있고. 옛날에 이제 유명했던 게 사람 같이 이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가는 장면 그런 거 있었고 어떤 사람이 웃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서 죽는 장면 개그 프로그램 보다가 이런 거 거의 전설적인 장면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계속 있는 이유는 그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 임성환 작가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재밌게 끌고 가니까 그 적재적소에 말하자면 이제 독한 양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독한 양념에 사람이 길들여지게 되면 밋밋한 드라마는 오히려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독한 드라마를 마치 중독된 것처럼 계속 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임성환 작가의 드라마들이 상당히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성환 작가의 드라마에 항상 신비로운 설정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꼭 꿈을 꾸면서 뭔가를 예지한다거나 귀신이 나오고 아니면 점을 친다거나 이런 식의 신비로운 설정들이 우리나라 주부들이 의외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임성환 작가가 항상 어떤 취미생활
내지는 어떤 음식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드라마 속에서 녹여내는데 이런 것들도 주부들이 생활 속에서 상당히 공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이유로 아마 주부들한테 상당히 임성환 작가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뭐 이번에는 유체이탈 장면까지 있었다면서요? 네, 이번에는 이 등장인물들이 몇 명이 지금 이 극 중에서 죽었는데 예. 죽기 전에 반드시 유체이탈을 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직접 보고 나면 죽게 되는 그런 식의 설정들이 나와가지고 시청자들이 상당히 이거 정말 황당하다 그렇게 비난을 했지만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시청률은 오히려 더 잘 나오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실제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심령과학 분야를 미신으로 치부를 하는데 네. 외국에서는 그 인류대학에서도 이 심령과학을 다루는 대학이 있거든요. 네. 제가 그걸 밝히진 않겠는데 실제 그런데 보면 이 유체이탈도 하나의 연구 대상은 맞답니다. 뭐 연구에 할 수 있겠죠. 예, 과학적으로 근데 검증은 안 됐는데. 그렇죠. 이 논증되지 않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미신으로 치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근데 그런 걸 드라마에 계속해서 그렇죠. 이제 등장을 시킨다고 하니까 작가로서는 배포가 크긴 큰 것 같습니다. 그걸 배포라고 해야 할지. 예. 근데 어쨌든 아니, 자신감이 있으니까 자신만의 작품 세계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임성환 작가의 어떤 이야기에 이 토를 달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다는 거죠. 배우든 PD든 방송국 관계자든 뭐든지 그 임성환 작가의 뜻대로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 임성환 작가뿐 아니고 이 우리나라의 소위 이 정권을 쥐다시피 하고 있는 작가들이 몇 분이 있거든요. 네. 아주 대표적인 분이 김수현 사단이라고 네. 불리는 김수현 작가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수현 작가는 이제 아주 날카로운 대사로 많이 주목받는 네. 작가이고 또 그래서 김수현 사단까지도 만들 정도로 네. 이 정권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그러니까 스타 예. 작가의 힘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예. 건데 그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 산업 구조가 외주 제작사에서 드라마 기획안을 만들어서 지상파 방송국에 제출을 하는 거죠. 예. 그럼 지상파 방송국한테 이제 편성을 받아야만 그 드라마를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지상파 방송국에서 드라마 제작 그 편성을 할 때 보는 두 가지가 얼마나 스타 배우가 나오는가 또 어떤 스타 작가가 집필했는가 예. 이 두 가지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외주 제작사 입장에서는 스타 작가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제작사 입장에서는 스타 작가가 있어야만 일단 편성에 들어갈 그렇죠. 수가 그러니까 있으니까. 작가가 점점 예. 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을이 되고 그래서 작가한테 들어가는 이 작가 원고료가 점점 올라가면서 스타 작가의 지위가 올라가는 현상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한류 스타를 동원한 대작들이 계속 시청률이 안 나오면서 스타 배우들보다 스타 작가의 지위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스타 작가들이 갑 중에 갑으로 군림하게 된 거죠. 예, 방금 원고료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이제 언론에 원고료가 일부 공개되면서 네. 또 논란을 증폭시켰는데 뭐 50억 플러스 마이너스가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의 소위 그 정통 문학을 하는 네. 인류 소설가들 들이 소설을 한 편 써서 몇 부를 팔아야만 책을 몇 부를 팔아야만 이 50억이 인쇄로 들어오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 얘기가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또 했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걸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따지면 끝이 없겠죠. 네. 어떻든 이 막장 드라마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또 다른 작품들이 있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즘에 파란을 일으키는 왕관의 식구들. 그건 어느 분이 쓰시는 겁니까? 문영남 작가가 그 막장계 삼두마차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논란을 많이 일으키는 작가분들이 있는데 서인명 작가가 또 쓰는 작품이 있던데. 그거는 제가 지금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문영남 작가라든가 김선옥 작가라든가 임성환 작가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시청률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상도 많이 받고 또 논란도 많이 일으키고 그만큼 그 작가분들이 다 유명한 작가들이고 유명하고 인기도 많고 몰이를 하는 작가들이죠. 그렇다는 뜻이죠. 예. 근데 이 왕관의 식구들도 지금 시청률 1위를 아마 30%가 넘었을 겁니다. 예. 근데 지난 주말에도 보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주말 홈드라마인데 납치를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이 며느리 오디션을 한다고 하니까 며느리 지망생들이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
군대 조교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며느리들 줄을 세우고 이게 현실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황당한 사건들.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막 드라마 속에서 막 나오니까 너무 리얼리티가 없고 자극적인 장면만 연속해서 이어진다. 그리고 뭐 시어머니가 너무 그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식들을 편애하고 막 저기 사위를 구박하고 막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이 개연성이 없는 자극적인 성격만 가진 등장인물들의 전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주중에는 오로라 공주, 주말에는 왕관의 식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논란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데 동시에 또 시청률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예, 그런 드라마일수록 시청률이 잘 나오죠. 예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능도 정통 예능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예능보다는 뭐 아주 특이한 설정을 해서 아주 출연하고 있는 개그맨들을 비롯해서 예능인들을 궁지로 몰아놓고 그래서 또 시청률을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예능도 자극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예, 그게 너무 좀 심해지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세상이 좀 너무 각박하니까 사람들이 웬만한 평이한 걸로는 자극을 못 받아서 점점 강한 이런 어떤 콘텐츠를 봐야만 사람들이 반응을 하니까 방송국은 또 그런 걸 계속 만들게 되는 거죠. 예, 평론을 하시는 입장에서 쭉 살펴보면 이 막장 드라마가 언제부터 논란이 벌어진 겁니까? 이 막장 드라마 논란이 우리 사회에 크게 벌어진 것이 과거 문영남 작가의 조강지처 클럽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있었죠? 예, 기억합니다. 그 드라마가 너무 진짜 전개가 지나치게 화끈하게 막 나간다라고 해서 거기에 여배우들 한 5분 조강지처 거기에 이제 그 오영경 미스코리아 출신 오영경 씨 여기에 나와서 이걸로 컴백을 해서 요번에 이제 그 왕관의 식구들에 또 나오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조강지처 클럽이 상당히 화제가 됐었고 더 이제 막장 드라마 논란을 더 크게 키운 것은 아내의 유혹. 아내의 유혹에서 제목부터 좀 선정적이다. 여자 주인공이 점을 찍고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점을 찍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봅니다. 그러면서 복수를 한다는 내용. 그래서 이제 이게 일일 드라마였었는데 일일 드라마의 이런 어떤 복수라는 자극적인 설정이 굉장히 크게 성공한 케이스로 그래서 이때부터 막장 드라마 초전성시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이 막장 드라마, 우리 언론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이 언론도 있고 또 한편 뭐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언론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걸 트렌드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심각한 어떤 병증으로 이해를 해야 할까요? 심각한 병증인 트렌드죠. 그러니까 요즘에 트렌드입니다. 요즘에 막장 드라마가 처음에는 이제 뭐 몇몇 주말 드라마나 몇몇 일일 드라마에서 시작이 됐다가 이 논란이 이른바 이제 막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친 자극성만 추구하는 거 그리고 지나치게 개연성이 없는 전개 이런 것들인데 그러한 막장적 특징이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일일 드라마 거의 대부분의 주말 드라마에 다 나온다고 할 수 있고 아침 드라마도 거의 대부분 이렇고 심지어는 미니 시리즈에서마저도 이런 식의 설정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에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일종의 병증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드라마는 이 자극성을 주는 것으로만 너무 이렇게 일변도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크게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방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연성이 없는 전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뭐 그게 어떤 유치해탈이라든가 이런 어떤 소품적인 장치보다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 개연성을 말씀하시니까 우리 드라마들이 뭐 정품이든 어떤 막장이든 간에 전부 다 삼각관계를 이중적으로 배치하거나 심지어 트리플로 배치하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다들 개인성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겠죠. 물론 부잣집 딸하고 가난한 남자 청년하고 연애를 한다라든지 대부분 다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그 이제 드라마라는 것 자체가 극적인 설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게 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의 일상 속에서 항상 일어난 일이 아닌 건 맞는데 막장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도가 너무 지나쳐서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식당에서 마주쳐서 갑자기 4명 대 4명이 마주쳐서 뭐 각계전투로 난투극을 식당 안에서 벌인다 이런 식의 설정들 툭하면 얼굴에 물기 얹고 뺨 때리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나기 매우 힘든 일들이 일상 다반사로 드라마 속에서 벌어지니까 이건 좀 너무 심하다. 근데 작가들이 그 주인공 이름들도 이상하게 짓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이 드라마들이 이 복잡한 심도 깊은 작품성이 필요가 없고 예. 그때 순간적으로 자극을 주고 한순간에 재미를 주는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름들도 가장 단순한 이름들, 왕관의 식구들 같은 경우에 그 여자 자매들 이름이 뭐 수박, 호박, 광박, 예. 예. 그리고 뭐 이름에서도 성격이 드러나는 이앙금 여사 하면 벌써 이분은 앙금이 많겠구나, 예. 뒤끝이 심하겠구나. 조광지처 클럽 같은 경우에 한복수, 이기적, 한원수, 모지란, 정남이 이름이 굉장히 예. 웃기고 수상한 삼형제는 뭐 김현철, 엄청난, 도우미, 왕재수, 정과자, 개소리 등장인물들 이름이 이게 코미디인가 전국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름에서부터 작품의 진지함이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 방송사사 이게 시청률 때문에 막장 드라마를 계속 편성을 하는데 시청자가 막장 드라마를 이제 계속해서 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면 시청자들 짧게 예. 그 시청자들이 막장 드라마를 욕하면서 보는 이유는 첫째 재밌으니까, 예. 둘째 주부들 같은 경우에 속을 후련하게 해주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막장 드라마들이 어떤 한 주부가 시월드한테 구박을 당하다가 막판에 복수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주부들이 평소에 이 시댁이라든가 남편한테 억압당한 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부들의 우라병을 풀어주는 게 바로 막장 드라마다. 그래서 주부들이 특히 막장 드라마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막장 드라마로서 막장 드라마도 이 시대의 하나의 그 문화적 경향으로 이해를 합시다. 예.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문화로 읽는 세상 문화포커스. 예,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다시 나갑시다. 지난 주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차기 대선 재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민주국가에서 누구든 출마할 수 있으니 잘못된 건 아닐 겁니다. 더군다나 YS는 3수, DJ는 4수 끝에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는 리처드 닉슨, 로널드 레이건 외에 거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닉슨이나 레이건 또 낙선이나 후보 경선 탈락 이듬해 재도전 의사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대중의 원에서 다시 등장한 경우죠. 대통령 출마는 사실상 최종적인 정치 행위로 인식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선이나 후보 경선 탈락 뒤에 당연히 재수 삼수를 하니 보수 중심으로 뭉치는 패거리 정치가 종식되지 않는 겁니다. 새 정치 원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정치의 핵심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패거리 정치고 패거리 정치는 보수 정치란 걸 알았으면 합니다. 이념이나 정치과는 상관없이 뭉치는 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책의 출발사침 지금까지 진행의 전현식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